할아버지 다 나았어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어린 목소리가 도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간 수치 검사를 받고 나오던 도윤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희야, 안 돼, 모르는 분한테 그러면. 뒤따라온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순간 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 52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쌍둥이 동생과 평생 그를 찾아 헤맨 형.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린 81세 어머니. 세 사람의 운명적 재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내려진 시한부 선고,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까지.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2년의 이별이 가져온 기적과 시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 모든 것이 배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서로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떤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율입니다. 남자의 대답은 도윤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박도율. 52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율. 형이 박도윤입니다. 도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이름,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입양된 후 새로운 가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원래 이름은 박도율이었고 형이 있었다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누구야? 수희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도율은 손녀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희야, 잠깐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도율은 손녀를 가까운 의자로 데려가 앉힌 후 다시 도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간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정말 형이세요? 도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형이라는 말을 하니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죠? 어릴 때부터 있던. 도윤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 뒤를 가리키자 도율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자리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자였습니다. 도윤이 검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81세의 몸으로 계단을 올라온 경자는 숨이 가빠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거기 있었구나. 검사 결과는? 경자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도윤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린 도율과 똑같았습니다. 도율아. 경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윤이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부드러운 손길.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희가 뛰어와서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는 수희를 바라본 후 다시 도율을 봤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52년을 기다린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 도율아, 정말 우리 도율이냐? 경자의 목소리에는 52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율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52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율은 천천히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경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렴풋한 기억 속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도율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도율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경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52년을 기다린 그 목소리, 그 부름이었습니다. 경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선 세 사람, 어머니와 두 아들. 운명은 이들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세 사람은 병원 로비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희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신기한 듯 도윤과 경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도율이 맞니?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율은 경자의 손길을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낯선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도율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동생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이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동생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도율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많이 고생했지? 경자의 물음에 도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되어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면 자신을 찾아 헤맨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도율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 그래. 잘 살았구나. 엄마가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야. 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2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도율이 고통받으며 살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히 자라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52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3년 5월 15일이었다. 장날이어서 시장에 갔는데 도율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졸라댔어.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바람에 시장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도율이가 내 치마를 잡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손을 놓쳤어. 돌아보니 도율이가 보이지 않았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경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절망감과 자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도율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도율은 경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냄새,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엄마를 찾아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비가 왔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를 찾아서 울었던 것 같고 도율의 말에 경자와 도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가족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나서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 후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도율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희야, 이분이 할아버지고 이분이 큰할아버지야. 도율은 딸에게 소개했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율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과 가정,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형, 엄마, 저도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도율의 솔직한 말에 경자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2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도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막 찾은 형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검사 결과 들으러 가봐야겠다. 도윤은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2년 만에 만난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윤은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받기가 두려웠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된 피로감과 소화불량, 그리고 누렇게 변해가는 눈의 흰자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환자분,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간부전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간이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간이식. 그 단어가 도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간이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간이식 없이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완전히 빼앗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2달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한다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2달. 도윤은 진료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동생과 함께할 시간이 고작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기증센터에 등록은 해드리겠지만 순번이 상당히 늦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의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81세의 어머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방금 만난 동생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도윤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경자에게는 절대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견디실까요? 카페로 돌아간 도윤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자와 도율, 그리고 수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때? 경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자의 날카로운 어머니 직감은 아들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누렇게 보였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경자의 추궁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율은 형과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단련된 직감이 도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형,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도율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52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간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율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내 미영이 마중 나왔습니다. 도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 병원에서 우연히 친형을 만났어. 친형? 당신 입양됐다고 했잖아. 친가족은 모른다고. 미영의 놀란 표정에 도율은 차근차근 오늘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52년의 이별, 그리고 어머니와의 재회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미영의 질문에 도율은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자와 도윤이 돌아온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52년 만에 도율을 찾았다는 기쁨과 도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지? 경자는 계속해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직감으로 도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오늘 도율이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도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간이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장기기증센터에 등록한다고 해도 순번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기증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2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 기능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머니와 동생이 보게 되면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엄마와 도율이와 함께할 시간을. 도윤의 간절한 기도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병원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둘러댔지만 경자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병원 가니? 네, 엄마. 며칠 더 검사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도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81세의 나이에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도윤은 의사로부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이식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율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52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율이 병원으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형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형,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율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도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형,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도율의 직설적인 물음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역시 사업가답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형, 저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볼까요? 도율의 말에 도윤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도율아,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할게. 하지만 도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접수처로 가서 도윤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환자의 동생인데요. 형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형이 저한테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제발 알려주세요. 도율의 간절한 부탁에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경화가 말기 단계입니다.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형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간이식, 가족이 기증할 수 있나요?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도율은 병실로 돌아가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율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율아.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형, 저 검사 받을게요. 간이식 말이에요. 도율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52년 만에 만났는데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 형, 저 없으면 형은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는 또 어떻게 되고요? 도율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생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율아, 너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수희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형,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52년 동안 형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살아오신 엄마가 이제 형마저 잃게 되면 도율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율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 미영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형이 간이식이 필요해. 내가 기증하려고 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미영아, 내가 안 도우면 형이 죽어. 52년 만에 찾은 형인데. 당신 정신 나갔어? 수희는 생각 안 해? 아빠를 잃을 수도 있다고. 미영의 격한 반응에 도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형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 친형이야. 당신한테는 친형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먼저지. 부부의 격한 언쟁 소리에 수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수희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말을 멈췄습니다. 도율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수희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거라. 그날 밤 도율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회사에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2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살아온 형. 자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어머니.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율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형을 구해야겠다고. 그것이 52년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다음 날 아침 도율은 회사에 가서 믿을 만한 동료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군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동료의 이해에 도율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영은 도율의 결심을 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수희는 어떻게 돼? 하지만 도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도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두려웠고 집에서라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길어야 2달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도윤의 상태를 점검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경자가 더욱 의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만 더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제발. 의사는 환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고 눈의 흰자위도 황달로 인해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도윤아, 밥 먹어라. 경자의 부름에 도윤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도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율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경자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도율이 돌아왔으니까 밥그릇 3개 놓으세요. 아니다. 진짜로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까지는 그냥 둘 거야. 경자의 고집스러운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도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도윤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서 자꾸만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경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경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간 기능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급하게 휴지로 입을 닦고 변기물을 내렸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율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형에게 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형, 저 검사 받았어요. 조직적 합성 검사까지. 도윤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 결과가 나왔어요. 저 형한테 간을 줄 수 있어요. 도율의 말에 도윤은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도율아,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너한테는 가족이 있잖아. 형, 저한테도 이제 2 가족이 있어요. 수희와 미영이, 그리고 형과 엄마.
도율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동생은 여전히 자신을 형으로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반대하잖아. 아내 마음도 생각해야지.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형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도율의 집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수희 생각은 안 해? 미영아, 내가 안 도우면 형이 정말 죽어. 내가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수희는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 미영의 절규에 도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큰할아버지 많이 아파? 응, 수희야. 많이 아프셔. 그럼 아빠가 도와드려야지. 아픈 사람은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수희의 순수한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딸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경자는 도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정말 말 안 할 거냐? 경자의 간절한 물음에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81세의 어머니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아프지? 경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도율이도 있고. 경자의 위로에 도윤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2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과 이제 곧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자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고 도윤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도율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경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간성혼수 초기 증상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즉시 이식 수술을 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도율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오늘 밤에 수술 받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도윤의 상태를 지켜보던 도율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의 얼굴은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도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기증자입니다. 언제든 수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담당 의사는 도율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간이식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 형입니다. 도율의 단호한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가족분들과도 상의하세요. 병실로 옮겨진 도윤을 지켜보며 경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2년 전 도율을 잃었을 때와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마저 잃게 되는 것일까요? 할머니, 큰할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수희가 경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경자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수희야. 괜찮아질 거야. 도율은 집으로 돌아가서 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미영아, 내일 수술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간을 떼어내는 수술인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래. 그리고 간은 재생되는 장기라서 몇 달 후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해. 도율은 미영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사실 그도 두려웠지만 형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수술받는 동안 나는 어떻게 기다려? 수희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미영의 걱정에 도율은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52년 만에 찾은 형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볼 순 없어. 미영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해, 꼭 살아서 돌아와. 당연하지. 우리 수희 아빠인데. 그날 밤 도율은 수희의 방에 들어가서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희야, 아빠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 왜? 아빠도 아파? 아니야. 큰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수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 아빠 몸에 있는 것 중에 큰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조금 나눠드리려고. 그럼 큰할아버지 나아지실 거야? 응, 나아지실 거야. 수희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착해. 나도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줄래. 딸의 순수한 마음에 도율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로 키운 자신과 미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경자가 밤새 도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의식을 회복하는 도윤을 보며 경자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응, 도윤아. 엄마 여기 있다. 미안해요.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냐? 엄마가 뭘 위해 사는 줄 아니?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거지. 경자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도율이가 저한테 간을 준다고 해요. 그래, 알고 있다. 착한 아이야, 우리 도율이. 하지만 위험한 일인데. 괜찮을까요?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52년 전에 도율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니? 그때 좀 더 조심했으면, 좀 더 신경 썼으면 하고 평생 자책했어. 이번에는 그런 후회하고 싶지 않다. 너희 둘 다 지키고 싶어. 경자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율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경자와 미영 그리고 수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꼭 건강해져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죠. 도율은 의식이 흐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대답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형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율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도윤이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형의 목소리에 도율은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경자는 막내 아들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빠 파이팅! 수희의 응원에 도율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의 밝은 모습이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자는 기도를 올렸고 미영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두 아들 모두 무사히 지켜주세요. 경자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2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진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두 형제의 운명은 의료진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시간은 더없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수술 시작을 알리는 빨간 불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고 미영은 수희를 무릎에 앉힌 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큰할아버지 언제 나와? 수희의 순수한 질문에 경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수희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경자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이 동시에 수술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52년 전 도율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4시간째가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주치의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가족분들 계시죠? 경자와 미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에 경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경자를 붙잡으며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두 분 모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회복 과정이 중요하니까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면회할 수 있나요? 마취에서 깨어나면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한 분씩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1시간 후 도윤이 먼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경자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의 모습은 수술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의 황달기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아. 경자의 부름에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 살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살았다. 경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도율이는 괜찮아요? 도윤의 첫 번째 걱정은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동생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응, 도율이도 수술 잘 끝났어. 곧 깨어날 거야. 경자의 말에 도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30분 후 도율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영의 부름에 도율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아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어. 형은 어때? 도율의 첫 번째 질문도 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형님도 무사해. 지금 할머니가 면회 중이야. 도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층 다른 병실이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형, 기분 어떠세요? 휠체어를 타고 형의 병실을 찾은 도율에게 도율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율아,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어. 형,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야 진짜 형을 만난 것 같아요. 두 형제는 5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헤어졌던 기억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도율아, 내가 중간. 잘 쓸게.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게. 형,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주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병실에 들어온 수희가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이제 다 나았어? 응, 수희야. 다 나았어. 도윤이 답하자 수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어른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52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막내 아들과 그 죄책감에 평생 고생한 큰아들이 이제는 서로를 구해주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둘 다 건강해졌으니까. 도윤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도율아, 너도 몸조리 잘해야 해. 간을 떼어냈으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야. 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몇 달 후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도율의 말에 경자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두 아들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형제는 나란히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은 5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율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2년의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극복한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며 경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조용한 기도 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는 황달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도율도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의사로부터 완전한 회복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온 도율이 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도율아. 두 형제는 병원 로비에서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5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형제애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 어때요? 엄마도 모시고 와서 함께 먹어요. 도율의 제안에 도윤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좋다.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저녁 무렵 경자와 도윤은 도율의 집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를 보며
경자는 막내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수희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자주 만나면서 수희는 할머니와 큰할아버지와 완전히 친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수희, 안 본 사이 더 예뻐졌네. 경자가 손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52년 만에 얻은 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눈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밥그릇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경자의 말에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5명분을 준비했는데 뭐가 모자란다는 것일까요? 어머님, 5개 다 있는데요. 그때 경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져올 게 있어. 경자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밥그릇 하나였습니다. 52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퍼넣었던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도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그 밥그릇을 식탁 가운데 놓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율이 밥그릇이야. 52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퍼넣고 기다렸던. 경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도율은 그 낡은 밥그릇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빈 그릇에 밥을 담아두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자. 52년 만에 우리 도율이가 정말로 돌아왔으니까. 경자는 직접 그 그릇에 따뜻한 밥을 퍼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을 보며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수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수희야.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거든. 도율은 52년 만에 자신의 진짜 밥그릇에 담긴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형과 함께 앉아 먹던 식탁. 잘 먹겠습니다. 도율이 첫 숟가락을 뜨자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52년 만에 완성된 진정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도윤과 도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적 헤어진 형제에서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나눈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모이면 어떨까요? 수희도 할머니, 큰할아버지와 더 많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경자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52년의 이별을 극복하고 다시 만난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아침 빈 밥그릇에 밥 안 담으셔도 돼요? 수희의 순수한 질문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그래도 돼. 우리 도율이가 정말로 돌아왔으니까. 식사 후 온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도율은 지난 52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보낸 세월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형, 저 이제 회사에서 휴직하고 며칠 더 쉬기로 했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건강도 완전히 회복해야 하고. 도율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이후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경자와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이제 여한이 없다. 엄마, 52년 동안 도유리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 둘 다 건강하게 내 곁에 있잖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경자의 말에 도유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2년 동안 매일 아침 놓았던 2개의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두 아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3개를 놓아야겠네. 경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밥상. 더 이상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2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사라진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한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요. 새벽이 되어 경자가 눈을 떴을 때 가슴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52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고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빈 밥그릇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마음. 그 안에는 자책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서로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나요?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2년 만에 완성된 그 밥상처럼 우리의 사랑도 언젠가는 완전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평생을 아파하며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